이렇게까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스토킹을 해야 되나? 작곡에 뛰어났고 음감이 뛰어나서 GD? 돈 스파이크네. 신하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들어도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대충 이렇게 모호하게 써놨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윗사람으로 모시기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태종 형이 일부러 막 미친 척하고 막 클럽 가고 데킬라 한잔 마시고. 이렇게 막 뭔가 담 넘어가지고 도망가고. 정말 워너비한 삶을 사신 분이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디가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잠깐 끊고 양녕 얘기만 좀 더 듣고 들으면 안 될까요? 양녕으로만 저 한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MBTI 결과 보고서. 이건 거의 스토킹이었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추론을 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근데 재밌잖아요. 왜냐면 세종이 사실 저희 그 10,000원짜리에 있는 딱 그런 이미지로만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있었을 건데 저희가 너무 약간 우상화되거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한 가지 10,000원짜리에 있는 세종 얼굴은 진짜 세종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진짜. 네네. 이게 세종 얼굴인 줄 알아요. 예. 그게 지금 현대 어떤 화가가 그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조선시대 왕들의 어지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맞아요. 예, 태조 남아 있고요. 영조 남아 있고 철종. 철종이 타담한 거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종. 고종은 사진도 있으니까.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뒤에 사람이니까. 그게 원래는 6.25 전쟁 이후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그때 부산으로 창고에다가 어진들을 갖다 놨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왕들 어진 다 날아간 거예요. 일부만 딱 간신히 살아남고 나머지 다 불타버렸죠. 근데 되게 아까운 게 사진을 남겨놨으면 우리가 조선 왕들의 얼굴을 다 알 텐데 사진을 안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아무튼 세종의 얼굴은 그래서 상상도입니다. 네. MBTI 이제 시작하는 건데 갑자기 사진 얘기. 제가 좀 약간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스토킹을 해야 되나? 네. 추론입니까? 아니면 뭐 근거한 추론이겠죠? 예. 연구소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된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저 같네요, 되게. 끈기가 있고 그리고 화를 잘 안 내고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왜요? 저 화 안 잘 내잖아요. 화를 달고 다니시는 분 아니셨나요? 저는 20살 이후로 누구랑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싸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은 그냥 몸 덩어리가 화예요. 그냥. 네, 여기 써 있어요. 여기 화. 그래서 태종이나 아니면 세종의 그 형인 양녕대군은 굉장히 성격이 호방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약간 느낌도 있고 그런데 완전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세종의 성격이랑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아주 비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책을 읽어도 안 잊어버리고 신하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윗사람으로 모시기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네요. 다 나는 기억 못 하는데 상사는 기억하고 있으면은 맨날 뺑이 칠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이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뺑이 정도는. 네. 근데 정치인한테 되게 중요한 자질이 사람 얼굴하고 이름 외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은 있으셨나요? 아니 뭐 별로 없는데. 근데 원래 말하는 건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별로 없다는 말이 의미. 별로 그렇죠. 별로라는 표현에서 이미 말을 다 하신 거예요. 기경양 선생님 공천해주세요. 하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게, 뭐 누구랑 결혼했는지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손에서 책을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불석권이라고 하죠. 자질이 있었다. 근데 이게 형식적인 말 같진 않아요. 진짜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도 책만 읽고 있으니까 태종이 그만 읽으라고 책을 다 뺏어갔는데 그때 한 권만 남겨놓은 거 가지고 또 달달달 외웠다는. 약간 약간 이거 썰인 것 같아요. 위인전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약간 이거 안철수 자서전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걸러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책을 좋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책 읽고 있으면 혼냈어요. 그 얘기 하시려고 얘기 꺼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신하들은.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 그러니까 예컨대 기획서를 써갔는데 막 대충 이렇게 막 모호하게 써갔다. 그럼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나도 당하다고 리포터 생각하는데 봤는데 네. 뭐 이상한 얘기 써놨으면 저희도 보면 이렇게 근데 하거든요. 저는 보면서 저희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종식의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책 읽고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서 이게 당연한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당연하게 안 느끼고 있었군요. 선생님 돈 벌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하죠. 깔아내리듯이 아니요,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은 돈 버시잖아요. 그 턱을 한번 치고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은 되게 잘했다는 걸 잘 알려져 있잖아요. 어우 아 대단. 그래요? 네, 작곡에 뛰어났고 음감이 뛰어나서 GD? GD는 근데 표절 돈 스파이크네.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좋아하는 그 저기 이렇게 등치 작곡가. 큰 분 있어요. 그럼 작곡하시는 분. 돈 스파이크네. 근데 문제는 세종이 음악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종이 아직 세자가 되기 전에 비파하는 걸 좀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파를 상당히 잘 쳤다고. 기타 같이 생긴 뭐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파? 예. 근데 옛날에는 음악 같은 걸 임금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노는 거 즐기는 거, 시를 즐기는 것도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맞아요. 임금은 시 같은 거 즐기면 별로 좋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나는 이걸 즐기지 않는다고 이제 표명을 하고 뒤에선 즐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세종 아들인 세조 같은 경우도 피리를 좀 불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어떤 피리를 얘기한 좀 건지 작은 모르겠는데 피리 풀피리 아닐까요? 풀피리 아닐까요? 풀피리? 네. 아니 피리가 작아. 아니 피리가 작아. 국악기 피리는 되게 작아. 풀피리는 저도 어렸을 때 조금 물어봤고. 아뭐 약간 삐삐리삐삐. 막 그 정도 약간 라이트급이에요. 네. 네. 라이트. 이거는 실록에 있는 건 아니고 뭐 아마 그냥 연려실 기술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피리를 부니까 뭐 이렇게 학이 내려왔다 뭐 이런. 네네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기경한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어쩌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게 세종은 정말 이 성리학을 정착시켜서 이 조선의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희가 막 성리학 때문에 나라 망했다, 유교 때문에 나라 망했다 막 이렇게 말 흔히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성리학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은 이 나라를 바꿀 만한 그런 개혁적인 학문으로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진짜 약간 집착일 정도로 모든 제도나 모든 정책에서 이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가장 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 저도 뭐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보면 이슬람 포비아인 애들이 많거든. 그 유교 포비아인 애들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 이슬람교 때문에 중동이 그런 게 아니라 중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여기서 알아들으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예. 이슬람교가 여성 차별적이라서 이런 중동이 그런 게 아니라 중동 사회가 여성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그 정도의 그렇게 이해가 따라갔다 있다라는. 종교도. 사실 여러분 그 중세 기독교 보세요.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애들 막 죽이는 거 봐. 마녀 사냥하고 막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똑같은 바이블을 보고 있다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행동이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그 사회의 모습을 잘 이렇게 반영해 주는 면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어떤 사상 때문에 뭐가 망하고 그러니까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조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성리학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더 씌워졌을 수는 있죠. 네. 네. 저희 원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네. 강진원의 울림 타임. 울림이 있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는데 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예, 그냥 이 정도로 MBTI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첨으로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요거는 이제
흔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왔어요. 세종 형이 세종에게 뭔가 좀 대단히 통 크게 왕위를 양보한 것처럼 이제 안철수? 네, 아무튼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사실 저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도 그렇게 봤고 요즘도 이렇게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일부러 양보했다고. 일부러 막 미친 척하고 네, 일부러, 네. 저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들 이게 그렇게 배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령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효령이 이거 내 차례가 오나 보다 하고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령은 둘째예요. 양령이 양령이 첫째고. 지나가다가 효령이 그러는 걸 보고 너희 자식 내 마음도 모르고 하니까 효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스님이 됐다. 아, 이거 라는 얘기도 진짜. 있는데 완전 쌩뻥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다 약간 썰인 게 이 양녕대군이 미친 척을 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그 왕이 되기에 미친 척이지 그냥 젊은 애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에요. 클럽 가고 클럽 일종의 클럽이죠. 맨날 기생집 드나들고 데킬라 한잔 마시고 이렇게 뭐 막 그런 거지. 공걸 담 넘어가지고 도망가고. 정말 워너비한 삶입니다. 정말 워너비한 삶이에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선 짓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열려실기술이라는 그런 역사서에 따르면 이 양령이 자기 스승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미워하고 꿈에서 스승이 나오면 반드시 감기가 든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대요.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한 삶을 사셨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왕이 됐으면 연상군처럼.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그 태종의 아들들이 첫째가 양령,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이 사람이 세종이죠. 넷째가 더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죠, 성령대군이 있었는데 걔가 일찍 죽어요. 일찍 아파서 죽는데 아파서 죽을 때 양령은 활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활 쏘고 말 달리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간 거죠. 동생이 죽었는데 아픈데 죽기 직전에.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 죽을 줄 몰랐겠지. 죽을 줄 몰랐겠지. 측령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의서를 연구해가지고 동생한테 약을 다려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비가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양령이 뭐 미친 척을 해서 뭐 일부러 양보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성격이 애초에 좀 미친놈이었다. 그러니까 왕이랑 안 맞았다. 제가 형인데 동생이 그따구로 살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 나죠. 약 따라서 동생 그럼 큰 형은 뭐가 돼? 쪼잔한 새끼 되는 거 아닙니까? 쪼잔한 거지 근데 사실은. 쪼잔하다 그런 건가요? 네.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 애는 왕이 되면 안 되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령이 실제로 그 태종한테 혼나면 이건 충령이 고자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군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양녕대군이 그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인 어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리가 자색이 아주 뛰어났다 해요. 이게 그 색자를 쓰는데 한자로 그 색이 그 지금으로 치면 약간 섹시하다는 이런 의미예요. 약간 느낌부터가 딱 그랬어요. 그래요? 그냥 뭐 예뻤다라고. 아니요, 예쁘다랑 달라요. 그 한자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가. 그래서 성적 매력이 성적 매력이 있다. 풍성하셨다. 뇌세적이었다. 네, 그게 이제 칭찬거든요. 저는 살면서 누구 보고 섹시하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네네. 뇌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더 이상한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령이 제가 그 어리라는 사람이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몰래 그 어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궁궐에 들어와 버려요. 처음에 양령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꼬기를 날려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양령이라고 하면 안 올 것 같았나 봐요. 효령이 만나고 싶어한다라고 해요. 아주 우리가 진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정말 워너비한 삶을 사신 분이네요. 정말 닮고 싶은 분입니다. 양령 꼭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리가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절을 하고 논팽이로 유명해서 바람둥이에요. 네, 거절을 어리씨가 한번 당하니까 깠어요. 거절을 당한 다음에 어리가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양령이 그 도망간 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궐담을 넘어가지고 그 어리 집에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가자. 야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임신을 시킨 거예요. 아이고.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임신을 시킨 거를 태종한테 숨겼죠. 그랬는데 태종한테 누가 고자질을 했냐면 아빠한테 숨겼죠. 그랬더니 그 나머지 공주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아빠 오빠. 오빠가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죠. 내가 오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또 저래 또 저지랄한다 저거.
이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뭐 그 세자전에 뭐 산파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정도 이제 소문을 아마 이렇게 건네준 것 같아요. 아빠한테. 태종이가 완전 뒷박하죠. 이게 뭐지? 이 새끼가 그러니까 왜냐면 경고를 예전에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를 들어와서 임신을 하니까 경고를 했다는 건 그 이전에도 이러한 전력이 있다라는 전력이 있었어요. 전력이 있었어요. 거. 정말 워너비한 사람이네요. 근데 장모님 같이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방송에? 그리고 거기다가 어리가 유부녀라는 게 또 중요해요. 어리가 유부녀라는 게 또 중요해요. 아주 정말 워너비한 삶을 사신 분이네요. 정말 닮고 싶은 분입니다. 양녕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에 부분은 좀 잘라주시는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의 첩이라고 남의 애인이다. 네. 예, 그걸 제가 흘려들었네요. 네. 섹시한 여자라는 거에만 딱 꽂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족치냐면은 양녕대군의 장인인 김한로라는 사람. 장인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장인은 무슨 죄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왜냐면 죄가 있어. 죄가 왜냐면 있어요. 맞아, 왜냐면 맞아. 김한노가 어리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줘요. 숨겨줘요. 장인이. 아니 그럼 딸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딸도 진짜 불쌍한 게 뭐라고 하냐? 양녕대군의 정식 부인이잖아요. 그 숙빈인데 숙빈 김씨인데 그 사람도 불쌍한 게 태종이 이 사실이 발각되고 나니까 숙빈을 불러요. 너는 네 지아비가 그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은 시아버지한테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냐. 그리고 엄청 혼나요. 그러겠지. 재밌는 관계네요. 장인과의 관계가 대단히 근데 장인 같은 흥미로우시네요. 경우는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게 너무 뻔하니까 얘한테 어떻게 해서든 잘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팔아서 권력을 산 거지. 저희가 다음 걸로 원래 정조로 돼 있었는데 양령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양령으로만 저 한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은 그런 것도 뭐 이제 김한로의 그거는 성격을 봐야 되겠지만 보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 성격을 아니까 얘가 왕이 됐을 때 나나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프리패스 해줬을 수도 있고 그건 김한로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차기 같아요. 권력자인데 근데 이거 양령이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보통 부탁했어요. 보통 미디어에서 양령 역할을 누가 하시죠? 이민우. 이민우가 또 유명해. 이민우가 양령 역. 근데 지금 느낌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민우 씨. 멋있게 나오죠. 다음 미디어에서 만약에 양령을 쓴다 그러면 부부의 세계 박해준 씨 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느낌 바로 딱 왔어요 지금. 예. 저는 유아인 씨. 유아인. 근데 이 양령이 하는 짓을 보면 베테랑의 조태호 하는 짓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요. 약간 어이가 없는 느낌입니까? 약간. 어리가 없네 하는 거지 뭐. 뭐가 드립을 쳤는지 지금 아무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 어리가 없는. 예. 장담컨대 이건 잘립니다. 네네. 그리고 양령이 그 어리일이 있은 다음에도 사실 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잠깐 끊고 양령 얘기만 좀 더 듣고 들으면 안 될까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약간 취향이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 보고. 제가 드립칠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길길이 뛰어요. 진짜 이가 그 전부터 계속 경고를 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또 하냐 그래가지고 이 양녕대군의 어리 스캔들. 어리 스캔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녕이 성질이 좀 약간 못됐거든요. 못됐다기보다는 못된 거죠. 독특하신 거죠? 근데 독특하신 저는 거죠. 이해가 가요. 왜냐면 독특하신 젊은 나이에 아버지한테 되게 반발심이 드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해는 몇 살 때길래 어린 나이에? 20대겠죠? 그럼 어린 나이는 아니죠. 성격이 더러운 거야 그냥. 타고나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진짜 가관이에요. 전하의 시녀는 모두 궁중에 드리는데 나는 왜? 다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드렸냐. 그러니까 패드립이죠. 아버지는 시녀들 마음대로 궁안에 드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냐. 아빠는 그게 다 사랑이야? 그런 거죠. 난 사랑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랑이에요. 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냥 어리가 불쌍하고 궁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으니까 나는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화날만 하지. 그런데 당신은 뭐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옛날에 한나라 고조 이런 유명한 임금들은 다 호세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호색이 죄는 아니잖아요. 호색이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영웅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세자일 때 첩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세자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세자도 보면은 첩이 여럿 있거든. 그 항상 보면 해경궁 홍씨만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오해하시는데 되게 진실한 그때 사랑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여러 명이 있고 한중록 보면 해경궁 홍씨가 맞았다는 걸로 추정할 만한 모습도 있고. 가정폭력범이네. 그거 말고 가정 폭력은 우스운 거고 사실 때려 죽여 사람 막 죽이고 다니니까. 자기 첩 때려 죽여요. 사도세자 하나? 사도세자는 다음에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선 사대부들이 첩을 뭐 다 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축첩이 자랑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왕은 괜찮아. 왕은 왕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축첩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권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도 보면은 그 유럽에서도 첩 있는 사람들 많거든. 귀족들 사생아들 많잖아요. 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성경에 따른 삶을 사는 귀족은 첩을 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방원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빡칠 만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양령 얘기는 요 정도에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앱교 뒀다가 양령과 사랑이라는 양령의 사랑이거나 양령과 사랑이거나 사랑과 양념. 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뭐 넉 달 뒤 뵙죠 뭐. 마무리를 하자면 태종이 그렇게 화가 나서 그 바로 며칠 뒤에 양령을 폐위시켜 버려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령의 폐위는 그 양령의 그 심각한 기행들, 그러니까 세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기행들과 그로 인한 태종과의 불화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통 크게 양보한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근데 그때 그 폐위시키고 새로 세자를 뽑는 과정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 태종이 그러면 양령 아들한테 이제 물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근데 신하들이 그때 그건 좀 아니다라고 또 막 반대를 해요. 엄청 어릴 것 같은데. 더 적절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충녕대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세종 얘기를 꺼냈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충령한테 주고 싶은데 그냥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죠. 인간 세종 사찰 보고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